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7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3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공, 장인이라는 의미의 이 공 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 부수를 갖는 한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의 장인 공자가 있고, 크다라는 의미의 거, 왼쪽이라는 의미의 좌, 차이나다 할 때의 차 자가 공부를 갖는 대표적인 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의 부수를 갖는 공자, 장인이라는 의미의 공자가 되겠습니다. 장인이라고 하면 아내의 아버지 이를 장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자가 다르죠. 여기서 장인이라 하면 공교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장인 공자는 횡으로 하나, 그 다음에 종으로 하나를 긋고 횡으로 하나를 더 그어주면 장인이라는 의미의 공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총 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공자가 되겠습니다. 공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이제 대단히 많죠.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살펴보면 공장, 이거는 이제 기계 설비에 의해서 자동으로 물건, 제품을 만드는 시설이 있는 곳을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업이라고 하면 2차 산업, 우리가 1차 산업은 농업과 같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을 취득하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얘기하죠. 수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1차 산업에 들어가는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산업을 공업이라고 한다. 공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에 의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 또는 제품을 얘기합니다. 공예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성이 있는 그러한 제작품을 얘기합니다. 또는 제작을 하는 행위를 얘기하죠.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을 이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연의 이치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활동에 적용하는 학문을 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학에 들어가는 거고, 금속공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학에 들어가는 거죠. 이공계라고 하는 것은 이학이나 공학 계통의 학문을 얘기하고요. 참고로 이공계라고 하면 자연적인 어떤 원리를 터득하는 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학문 분야는 체육이라든지 음악,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이공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공장은 기계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수공업은 손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다. 그래서 수공업은 주로 소규모, 그래서 이제 앞에 가내수공업이라는 말을 붙이죠. 해서 집에서 대대로 그 기술을 물려받으면서 공업에 그 종사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경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공업을 얘기합니다. 중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선박 또는 어, 뭐 건축이나 토목을 위한 공업 분야, 이런 것을 중공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한 가지 의미는 예술적인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측면의 한자가 지금 똑같아요. 또 다른 측면의 그 뜻은 어떤 일을 음모를 꾸며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공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스파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공작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한자는 득자가 되겠는데요. 얻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인변, 요 하나가 사람인변이니까 여기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두 사람인변이에요. 에다가 날일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한일자에다가 마디촌자를 쓰면 얻는다 라는 의미의 득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얻다, 그런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득점과 같이 점수를 얻는 것은 결국은 승리로 이끄는 거죠. 해서 이긴다라는 의미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또는 비경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이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경제적 수입이 발생한 것을 얘기합니다. 득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를 얻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경기를 한다든지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점수를 얻는 것을 득점이다.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납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그렇게 간다 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동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학문이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마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습득이라고 하고, 또는 길 가다가 주인이 떨어뜨린 또는 내버린 어떤 물건을 줍는 것을 습득이라고 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습득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 행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이라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나 물건을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무상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을 취득이라고 하죠. 터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습득하기가 어려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와는 달리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을 얘기합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체계에 의해서 권리를 얻은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륜자가 되겠는데요. 단어의 첫 글자로 올 때는 윤이라고 읽죠. 해서 륜자는 일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륜이라는 의미의 륜자가 되겠습니다. 륜은 윤으로도 읽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게 삐쳐 올려갑니다. 요거는 삐치는 게 아니죠. 그건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륜, 윤리라는 의미의 윤자가 되겠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합니다. 윤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윤리의식을 얘기합니다. 이 윤리의식은 사람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속한 사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 윤리적인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비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관은 아주 상대적이다. 그러나 같은 사회에서도 윤리관이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엄격한 윤리관을 갖느냐 또는 좀 느슨한 윤리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일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에 의한 윤리 관계를 얘기하고요.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관련된, 즉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윤리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부간의 윤리는 일륜에 해당하고 부모 자식 간의 윤리는 주로 천륜에 입각하는 거죠. 폐륜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를 저버린 행위를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윤리관이 다를 수 있다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비윤리적인 것, 그러니까 윤리관이 조금 엄격하거나 조금 느슨하거나를 막론하고 누가 봐도 비윤리적인 것을 폐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륜이라는 말은 이 말 자체만으로는 폐륜과 불륜이 같은 말입니다만은 실제 이 불륜은 성적인 거에 대해서 국한해서 씁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성적 교류를 불륜이라고 얘기를 한다. 물론 여기서 이제 혼인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혼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불륜 관계라는 말이 포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관계라는 것이 어쨌든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혼자일 때만 불륜이라는 말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또는 일륜 또는 천륜에 대한 철학적 학문을 탐구하는 분야를 윤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직업윤리라고 하는 것은 직업 또는 직업은 아니라도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봉사활동으로도 종사할 수 있죠. 이런 대가를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를 떠나서 그 업무를 책임지고 끌고 가는 사람에게는 보다 엄격한 윤리가 요구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직업윤리
직업윤리라고 얘기를 하죠. 직업윤리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 직업윤리가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가 곧 권력이고 돈이 되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업을 갖는다고 하는 것 또는 직업 꼭 그게 그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자로 종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 일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또는 훨씬 더 많이 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금전적 이득과 연결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익 규범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경제 정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윤리가 갈수록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륜 또는 천륜 또는 윤리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비윤리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인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덕, 윤리, 종교 범위는 현행 형법상 그 소추 대상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욕을 했다,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했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반이라는 비윤리가 아니고 반윤리가 되면 얘는 형법상 그 구성 요소가 될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또는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연거푸 살해했다 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윤리적 용인의 도를 넘어선 행위들은 반인륜적이라는 이제 그 말을 붙이면서 실질적으로 형법상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윤리와 반윤리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윤리적인 것은 반인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비윤리적인 것은 비윤리라는 용어를 조금 약간 말이 지금 바뀌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 및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조성 원리하고 한국어 단어의 용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